이게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무서운 말인데 법에서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출이라는 행동 그 하나를 했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이 지금 1억 5천이 날라간 겁니다. 갑시다 과장님. 오늘 어디 가세요? 지금 저 광주 내려갑니다. 광주요? 네, 광주. 전라도 광주. 광주에 물건이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원래 이게 수강생이 들어가기로 했던 물건인데 전날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서 이 물건을 그 수강생이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가러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멀리까지 가시는데 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잘하는 거야 그거 잘하죠. 잘 못하면 제가 가기를 못하는데 우선은 뭐 그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이거였어요. 과연 진짜로 경매를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떨까, 모습은 어떨까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통 제가 법원에 입찰을 하러 좀 멀리 내려갈 때, 지방에 갈 때는 아침 일찍 출발하거나 지금 시간이 새벽 4시니까요. 아니면 아예 밤 늦게 출발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4시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지금 이 영상을 담고 있어요. 고생하시네요. 고생은 아니죠. 결국은 돈 벌러 가는 거니까요. 일단 가시죠. 오늘도 진우 멘토는 행복한 표정으로 경매를 하러 떠납니다. 이른 새벽이라 차가 막히지 않아 오랜만에 달려보는 진우 멘토. 달을 보니 뭔가 낙찰을 받을 것 같은 기분이다. 오늘 낙찰 물건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물건으로 오늘 3개를 들어갈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주된 목적 1순위죠. 1순위 물건 3억 중반 정도에 낙찰받아서 아니지 정확하게는 3억 후반에 낙찰받아서 4억 중반에 팔 겁니다. 그러면 뭐 세후 수익률은 따져서 썼을 때 한 5천 그 정도를 보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물건을 2개를 더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생각대로만 되면은 이번에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을 것 같아요.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벌써 운전을 4시간째 하니까 정신이 멍하거든요. 생각대로만 되면은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 같다니 정말로 정신이 멍한가 봅니다. 얼굴은 지쳤죠. 지쳤습니다. 근데 이게 장거리 운전이 원래 쉽지가 않아요. 평소 같았으면은 보통 전날에 가가지고 그냥 찜질방에서 자고 입찰을 하는데 이번에는 촬영이 있다 보니까 새벽에 좀 출발을 하게 됐어요. 아침 일찍.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똑같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출근하고 하는 것처럼 경매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경매 썰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강아지 물건이 기억에 좀 남아요. 이제 강아지 물건 제가 임대차를 맞췄던 물건인데 거기에 월세를 6개월 넘게 안 내가지고 보증금이 다 까진 집이 있었거든요. 보증금이 다 공제가 된 집이 있었는데 이게 그런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원래는 법적으로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명도 소송을 다 들어가고 개고장을 붙이고 이제 소송 집행 전에 보니까 그 집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종도 이제 퍼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강아지가 애처롭게 울면서 했던 그게 계속 기억이 나가지고 강제 집행하고 난 다음날 바로 다시 갔어요. 물건지가 이제 서산인데 서산도 운전할 때 한 3시간 반 걸리거든요. 바로 가가지고 이제 경찰관 대동하에 그리고 동물보호협회 시청에서 협조해가지고 문 뜯어버리고 강아지 구조하고 그 강아지를 좋은 곳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으로 가서 입양을 보냈고 아마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좀 기억에 많이 남죠. 그 강아지 친구가. 다른 얘기도 있죠. 이거는 이제 아랫지방에 있는 얘기긴 한데 제가 주로 초기에 2016년, 2017년 이때는 자본금도 없고 경험도 아직 많이 부족했었을 때라
지방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 다니다 보면은 거기 휴게소도 많이 없으니까 갓길에 차를 대놓고 많이 잔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차를 대놓고 자고 야간에 또 임장을 가고 그러다 보면 가끔 가다가 땅을 보러 갈 때도 많습니다. 땅을 보러 갈 때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게 그 묘지인데 분명히 이게 묘지긴 한데 오래된 묘지 같은 경우에는 묘지 티가 안 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걸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 한번 다시 하고 인사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는데 그런 것들은 기억에 좀 남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진짜 도깨비불 같은 것도 보입니다. 한각은 아닐 거예요. 진짜 불빛이 가끔 가다가 떠다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오싹오싹하죠. 뭐 영상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그런 것들은 좀 많긴 한데 그거는 별도로 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남았죠? 도착 시간.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저희가 4시에 출발했는데 도착 시간이 7시 50분인 거 보니까 3시간 50분 동안 잠깐 휴게소 한번 들른 거 말고는 그냥 쭉 왔어요. 일단 가서 쉬려고. 가서 주차장에서 조금 잘 겁니다. 조금 자고 마음 편하게 입찰할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도 제가 웬만하면 아침 일찍 좀 가요. 아침 일찍 가는 이유가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그 법원 주차장이 그렇게 큰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저는 일찍 가는 편입니다. 한 2시간이라도 일찍 가서 그냥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입찰을 좀 해요. 벌써 3시간 반 넘게 운전을 하는 진우 멘토. 점점 해가 떠오른다. 그렇게 4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광주지방법원. 도착하자마자 진우 멘토는 새벽 운전과 옆에서 계속 졸지 말라고 떠들어댔던 PD 때문인지 기가 다 빨려 뻗어버렸다. 부동산 2인자. 자,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입찰하러 왔는데 입찰하러 올 때 준비물이 몇 가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본인이 입찰을 한다고 하면 신분증 반드시 챙겨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수표로 해서 한 장짜리로 준비를 해오면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장, 막도장도 괜찮고 인감도장도 괜찮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입찰하는 서류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그 서류가 준비됐다고 하면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입찰을 하러 한번 가볼 건데 바로 앞에요.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나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안쪽에서는 이미 법원 입찰을 하고 있네요. 여기가 광주지방법원에 있는 이제 경매법정인데 여기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쪽에서는 어차피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입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기획 입찰했을 때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잡아보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법원 입찰하러 가는 진우 멘토. 화이팅! 부동산 2인자.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이게 제가 오늘 3개 입찰을 했거든요. 3개 중에 2개는 폐차를 하고 아쉽게 나머지 하나를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 낙찰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낙찰 영수증이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이제 오늘 바로 명도를 좀 하러 갈 건데 이왕에 멀리까지 왔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명도까지 바로 하러 가볼 셈입니다. 가시죠. 부동산 2인자. 장거리 운전에 피곤할 법도 한데 명도까지 하러 간다는 진우 멘토. 서울엔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명도 하러 가기 전 먼저 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는 진우 멘토. 이사철에 웬만하면 맞춰서 좀 팔고 싶어가지고 명도는 웬만하면 점주하고 협의해서 바로 내보내고 그렇게 매도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지금 가장 낮은 금액이 1억 8,500될 거예요. 1억 8,500이요? 물건 괜찮네요, 금액대는 그럼. 근데 이제 4층이고 하니까 네. 이제 조금 낮아졌죠? 그 조금 더 낮긴 낮아야겠죠. 지금 지금 네. 벽산 아파트도 2억 2천에 거리가 됐다고 그래요. 한 달 안에 명도 끝나고 내부까지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안에 명도가 네. 끝나면 오늘 낙찰을 받았으니까 네. 내부 보는 거는 다 협조해가지고 볼 수 있게 중개사님한테 별도로 연락을 좀 드릴 거고요. 202동 9층도 1억 8천에 거래됐구나. 네. 1억 8천에 내가지고 네. 조금 조정하신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괜찮죠. 그래서 중개사님을 보시고. 근데 이게 약간 꼬여있는 특수 물건이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긴 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먹는 물건이라서. 네. 한 달 후에 다정이 된다고요? 제가 정리되면 바로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연락처 어떻게 되셔요? 연락처가 010
기본 형태일 겁니다. 샤시는 안 돼 있더라고요. 바로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함 중개사님 혹시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광고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봄철에 맞춰가지고 딱 여기 애기들이 많더라고요. 신혼부부들이 좀 많나 봐요, 중개사님. 그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바로 매도를 좀 하면 되니까 1억 8천으로 그럼 우선 알고 있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개사님. 감사합니다. 매가 1억 8천 정도 나오네요. 1억 4천 저희가 100에 낙찰 받았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차익은 세금 다 떼고 나면 한 2,500 정도 남는 물건일 것 같아요. 2,500 정도면은 그래도 1억대 물건에 2,500이면 훌륭하거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떼고도 2,500 정도 남는 거면. 만족하는 물건이세요? 솔직히 만족은 되죠. 만족은 되는데 좀 아쉽다. 조금 더 다른 물건을 받아서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 물건을 하나밖에 못 받아서 좀 아쉽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뭐. 만족스럽긴 해요. 나쁘진 않으니까. 일단은 차 타고 또 이동을 해보시죠. 드디어 낙찰받은 매물에 도착한 진우 멘토. 이사도 많이 들어오네. 야, 살기 편하겠다. 저번에 지금 임차 보증금 1억 5천원 떼이는 볼인데 어떻게 협상을 좀 해볼까? 낙찰을 받게 되면은 바로 현장지로 와서 이제 점유자와 명도를 시도하면 되고, 만약에 폐찰이 됐다. 그러면 기분 좋게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서 푹 쉬시면 됩니다. 우선은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법원에 가서 문건 열람을 해서 점유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고 점유자의 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쪽지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 보이는 저기 관리사무실로 가서 점유자의 전화번호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받으면은 바로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명도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늘 할 거는 결국 명도까지 어느 정도는 끝내놓고 다시 이제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관리사무실부터 가볼게요. 부동산 이자.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은행으로 자리를 좀 비우셔가지고 제 연락처만 우선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점유자하고 분쟁이 생기는 게 싫으시니까 번호를 안내를 해드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다음으로는 바로 그냥 해당 집으로 가서 명도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따라 더 힘들어 보이는 그의 뒷모습. 이 물건이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도 교체를 했고 깔끔한 느낌의 지금 집이네요. 전체적으로 뭐 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수리가 좀 다 들어갔냐 나머지 호실들은. 해당 물건은 근데 기본 형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임장을 갔었을 때는. 자, 이제 명도를 좀 할 건데 명도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가서 명도를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화이팅! 403. 자, 지금은 이제 점유자분이 내부에 계신 것 같지가 않아서 쪽지를 좀 부착을 하고 갈 건데, 이 쪽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작성을 합니다. 낙찰자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랑 간단하게 쪽지를 적어가지고 현관문 옆쪽에 이렇게 부착을 해주고 가면 됩니다. 지금이 아무래도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지금 점유자가 이 집에는 거주를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집 공실이면은 여기 법원에서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있고 여기 택배도 있는 거 보니까 이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우선은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면 좋은데 오늘 아무래도 일찍 올라가 봐야 되는 일정이 좀 있는지라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자. 이 물건이 우선은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65691번이고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68제곱미터고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을 판단해 보니까 중개사분께서 이 물건 정도면 1억 8천 정도면 잘 매도가 된다. 그리고 매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싸게 잘 받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 매도도 크게 문제가 안 돼 보입니다. 층수는 조금 떨어져요. 이건 인테리어도 안 돼 있는 기본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냥 봄철에 맞춰가지고 1억 7,500에서 1억 8천대 정도에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도 수익률은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2,500 정도는 세후에 수익이 발생할 만한 물건입니다. 1억대 물건에서 이 정도 수익률이면 훌륭하죠.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주변에는 이제 입지를 보면은
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여기 주변에 신혼부부들도 많고 학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퇴근 시간에 어떻게 보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애기들이 계속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도 저렴하고 동네 자체가 깔끔한 동네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사용 승인일은 여기가 좀 오래되긴 했네요. 이제 1998년에 지어졌으니까 한 30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물건이 점유자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좀 고된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결과물이 있잖아요. 굉장히 솔직히 행복해요. 내가 만약에 빈손으로 올라갔었으면은 뭐 그거야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낙찰을 받고 올라가면 든든합니다. 일단 맛있는 것도 먹고 낙찰도 받고 명도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올라간다, 이런 날은 굉장히 해피한 날이죠. 저도 기분 좋게 나중에 올라가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한 줄로 짧게 요약하자면?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였다. 새벽에 출발해서 광주까지 4시간 반 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낙찰 받고 나서 명도까지 하고 중개사 사무실까지 들른 아주 알차게 보낸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그럼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권리상에 전입일자가 빠른 임차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임차인 보증금 1억 5천이고, 그러면 저희가 낙찰을 1억 4,100에 받았으니까 원래 미배당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중간에 이 임차인분이 전출을 가셨어. 전출을 가셨으니까 대항력을 주장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그러니까 대항력이 깨졌어요. 보증금을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을 때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앞만 봐도 등기부상에 이 임대인이 집주인이 사기를 쳐서 임차인한테 잠깐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대출 좀 받겠습니다 라고 한 것 같은 등기부인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무서운 말인데, 법에서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임대인을 신뢰를 해서 잠깐 전출이라는 행동 그 하나를 했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이 지금 1억 5천이 날아간 겁니다. 솔직히 이런 등기부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최대한 완만하게 저도 어느 정도 편의를 봐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이 날아가는 임차인이니까요. 우선은 제가 이 물건 입찰할 때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입찰을 한 겁니다. 가슴이 좀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에 입찰자가 없었던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싹 다 이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이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항력이 없거든요. 이 물건은 중개사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최대한 빠르게 봄철에 맞춰가지고 한 달 이내에 명도를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2월 아니면 3월달 정도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돌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매도 기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3개월 정도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3개월에 2,500 정도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물건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되실까요? 예, 맞습니다.